캐디분을 모셨습니다. 10년 이상 캐디 경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캐디 교육에 힘쓰고 있는 박규빈 실장님이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양 팀장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캐디들 세계에서도 클럽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은 알려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캐디들 사이에서는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일상에 담긴 그런 대화들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캐디 생활 10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유형의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중계 골프장이나 이제 주로 회원제 골프장에 그렇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캐디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과에 이제 마스터 근무까지 하는 것까지 한 10년 전후로 이렇게 됐고, 골프장에 이제 캐디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회사에서도 토탈 지금까지 하면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 골프 업계에 몸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현장이라든지 경험, 네. 캐디 마스터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운영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배우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게 마스터라는 것도 알았고, 뭔가 배움을 떠나서 캐디들의 마음을 또 이제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도와야 되는 자리라고 깨닫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캐디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들 또 뭐 궁금한 것들도 많이 우리가 있을 거니까 질문도 네네. 좀 하겠고 솔직히 좀 대답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캐디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외국에서도 CADDI인가요? 이렇게 캐디. 네. 근데 그동안 뭐 경기 보조원 다른 명칭 우리가 하자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명칭이 캐디 그냥 캐디 한단 말이에요. 경기 도우미, 도우미, 이런 말씀도 보조원 뭐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보조원도 네. 있고요. 했죠. 캐디들 사이에 뭐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어요? 명칭에 대해서. 전문 캐디 전문인이라고도 캐디 얘기를 전문인. 많이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캐디 일도 그냥 쉽게 할 수가 없고 전문적으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캐디를? 처음에 캐디를 접하게 된 계기는 20살 초반이었고요.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배워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시간의 투자와 그리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전문성이 너무 높은 직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쫙 들어갔을 때는 정말 수입이 많았었겠네요. 네. 수입이 그 당시에도 못해도 한 3, 400? 그러니까 와. 20년 전이면 3, 와. 400 정도가 됐었고, 현재도 지금 평균 500, 최소 500에서 조금 열심히 하면 700.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손님들이 주시는 팁 이런 것들을 그렇죠. 따로 모으면은 따로 부수적인 수입이 된다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그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 맞습니다. 나갔을 때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잊지 못한 이제 초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가게 됐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 그 게임이 18홀을 돌아야 된다는 것도 인지가 안 된 상태여서 무조건 데리고만 나가서 동반 언니가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홀을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카트가 없었어요. 걸어 다니는 18홀을 그 당시에는 다녔기 때문에 한 홀을 걷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홀이 끝났는데 저는 이게 일이 끝난 줄 알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한 올에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17번을 더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네.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서 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대충 어느 정도에 알고는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반면에 초보 골퍼들도 제일 캐디들의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초보 골퍼들은 뭐 순서에서부터 아니면은 볼 누가 치는지, 아니면 클럽을 어떻게 이제 선택하는지 이런 면에서는 이제 캐디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고 많이 만났죠. 예를 들어서 좀 기억나는 뭐. 되게 복불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머리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분을 모시고 오면 첫 대면에 먼저 KDP에 팁을 먼저 주세요. 잘 부탁한다라고. 미리. 그러면은 저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중에 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먼저 그렇게 먼저, 해버리면 아 보증금 먼저 앞으로 넣었어. 다가올 역경을 네네네. 미리 그래서 험난하겠다. 초보분들도 두 가지 유형인데 정말 내가 초보인 거를 너무 잘 인지를 하셔서 뛰어다니고. 클럽 들고 뛰어다니시는 분들 7번 아이언만 들고 그러면은 경기 진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렇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이제 동반자분들이 초보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그린피를 냈으니 칠만큼 쳐라 하면 이제 D팀한테도 이제 피해가 되고 D팀도 말하지 않아도 초보인 거 다 알거든요. 그렇죠. 클럽 두고 뛰어다니고 이러시면 그래서 그런 초보일 때 가장 교육을 잘 받는 게 제가 이제 골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일단 골프를 하면은 무조건 뛰어야 된다. 치고 그 얘기 들었죠. 이렇게 항상 뛰어라. 배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다 개인의 어떤 성향을 인정해서 맞습니다. 그런지 아니면 캐디한테 맡기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조금 달라진 면이 있죠. 엄청 뛰었어요. 한 3개씩 들고 뛰었잖아요. 네, 항상. 맞습니다. 그래도 항상 산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뒷팀 보이면 우린 구속이다. 그 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마샬 캐디 오면 그거는 야 왔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역 캐디는 아니시고 지금은 가르치시는 일? 네, 지금은 가르치는 일을 떠나서 이제는 캐디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오.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동남아 쪽 캐디 교육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회사화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그 평생 직업을 지금 선택하셔서 자신의 길을 계속 걷고 계시는 거네요. 네. 캐디라는 직업을 처음에는 호기심에 돈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하다 보고 알다 보고 캐디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그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싶고 보호를 하고 싶다 보아하니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하는데 먼저 캐디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뭐 나 할래요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닐 테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예전에는 이제 캐디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소개비라고 하죠. 소개비를 들고 이제 소개소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골프장으로 취업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 최근 시스템적인 교육 방법은 첫 번째 배워야 할 것들은 뭐 카트 운전하기, 그리고 고객 멘트와 정보 전달하기, 그리고 클럽 서브하기, 그린 서브하기, 그리고 고객 안전 확보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ICT와 스코어 계산하기. 그 외에 서비스 마인드까지 교육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캐디 하면은 하던 그 친구나 지인이 너 수입 괜찮아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냥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 다 교육을 하고 하는군요. 네, 왜냐면 그렇게 골퍼분들을 리더를 하고 같이 그 동반자가 돼서 18홀을 도르려고 하면 모르는 것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디가 하는 역할이 그냥 돕거나 보조의 역할이 아니고 거의 정말 주도하잖아요. 4명의 골프를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캐디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들어왔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좀 세분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캐디를 들어오기도 하고 국가 지원한 어떤 단체 학원을 통해서 카페에 있는 캐디 생상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양성 학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에 있는 한 30여 개 대학이나 그런 국비 지원기관 같은 데서 캐디를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사설 학원에서 캐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골프장에 취업을 하면 어떤 골프장을 가는 게 좋나요? 산악 지역은 싫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죠. 캐디들마다 이제 체력이 조건이 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 보는 게 골프장이 평지이면 근무가 쉬운 대신에 뭐 이제 급여가 뭐 이제 좀 낮다. 예, 그 게임이 많이 라운딩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든지 혹은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기 힘들죠. 때문에
그런 곳은 또 캐디가 귀하고 그러다 보니 선택의 방법은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 그게 조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캐디 업계에서도 워라밸이 중요해져서 워라밸, 이제는 워라밸. 골프장 근처에 도심과 얼마나 가까우냐, 출퇴근이 얼마큼 편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맞습니다. 올라가고 네, 있죠. 맞습니다. 섬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네. 네. 그렇지. 도시 근처에 있고 산악 지역으로 가면서 조금 수입을 많이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수입은 적더라도 좀 편한 평지로 가냐? 이런 것도 좀 선택하고 네네네네네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도심 지역에 있는 것도 일이 많이 되고 근무의 형태도 좋지만 너무 도심 주변에 있다 보니 쓰는 씀씀이들이 그러다 보니 돈을 모으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다 시간이 장단점이 다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냥 라운드 18개 홀 도는 동안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캐디의 업무를 좀 전반적인 업무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캐디는 고객님의 볼을 봐드릴 의무가 있고 그리고 안전을 이제 확보해야 될 이제 책임도 갖춰져야 하고 무조건 캐디라고 해서 클럽을 운반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볼이 놓여 있는 상태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조언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까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또 잘 해야 된다는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캐디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트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럼요. 카트 운전도 제일 중요하고요. 멘트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안전 멘트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홀 설명도 맞습니다. 해야 네네네. 되고. 그 시험 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신입 캐디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가장 그 홀의 핵심이 되고 중요한 티박스에서 벙커까지의 지점이 거리가 몇인지 혹은 뭐 남은 그린까지의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런 거리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한 골프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꽃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 그 꽃 맞히는 것도 나온대요. 네. 어떤 골퍼들 가면은 갑자기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쪽에는 저 봉우리는 무슨 봉우리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런 골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쭉이죠? 그럼 그건 철쭉이 아니고 이거 설명을 해서 뭐 어떻게 그거 아냐 했더니 저희 시험 봐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는 골퍼들의 여러 가지를 좀 해결도 해주고 도움도 주기 위한 건데 제일 궁금한 게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느냐는 거예요. 노하우라기보다 예전의 캐디들 그리고 지금의 지금의 달라진 점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인데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리 측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발자국이 1m라 했을 때 10발자국이면 10m가 되듯이 그 거리를 눈에 익혀서 멀리서라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딱만 봐도 이제 얼마가 남았다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골퍼들을 보면은 어떤 골퍼들은 다 이제 한 클럽이 유행하게 되면 다 똑같은 P 클럽으로 다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샤프트 끝에다가 무슨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맞아. 캐디 분들만의 어떤 구분법 이런 걸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항상 제 외제는 노란색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신입 캐디 때는 정말 클럽을 이분의 이름과 생김새를 가지신 분이 이분이다라는 걸 외우는 것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분의 클럽까지 다 외우려고 하니 힘이 들었었던 맞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홀에서 서브를 하게 되면 한 분한테 한두 개만 갖다 드려도 될 걸 4개씩 가지고 그거는 4분이면 16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제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샤프트 넥 부분에다 이제 점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맞아요. 라운드를 조금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는 분은 네 사람이 라운드를 시작하면 이제 클럽들이 착착 놓여 있고 네 사람 모임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꼭 그 양반은 캐디 분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미리 알려주더라고. 나가기 친절한 전에. 분이시네. 친절한 분도 많이 계시긴 저는 하시더라고요. 아무개고요. 이거 백이완 저기 네. 저기 남아영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캐디분들이 좀 더 이제 경력이 쌓으면 쌓을수록 네 개의 공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일 초보 때, 신입 캐디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이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 떨어졌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 그 이제 캐디를 하다 보면 볼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 그냥 이렇게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떻게 떠서 어느 지점에 떨어졌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그 멀리 있는 소리마저도 다 들려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날아가는 바람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여기겠다 싶으면 가 있으면은 딱. 그 자리 딱 그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네 명의 스코어를 다 알아. 하나 둘 이렇게 세면서 가는 건 아닐 것 네. 아니에요. 아마도 신입 캐디 분들이라면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교육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스코어 세기. 그거죠. 저도 처음에는 어렵게 스코어를 세기를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쉽게 했던 방법은 거꾸로 세기 시작했었어요. 퍼터 몇 번, 이제 어프로치 몇 번, 이제 뭐 세컨 뭐 한 번, 드라이버 한 번. 거꾸로 세니까 금방 외울 수가 있더라고요. 몇 번 했다? 네네네네. 저만의 이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누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가면 카트와 캐디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이제 인연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 그게 어떤 방법 그거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이 한 골프장에 180명의 캐디가 있다고 하면 네. 캐디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닌 고유의 번호가 붙어요. 1번부터 1번부터 180번? 180까지.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번이 자꾸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오늘 근무가 뭐 120번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121번이 첫 티업이 되는 그런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인 경우는 이제 뭐 VIP 대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순번에서 따로 빠져서 다른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VIP는 뭐예요? 어떤 뭐 소위 말하면은 이제 뭐 회원권을 비싼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골프장에 뭐 이제 뭐 회장님이나 지배인님들이 챙기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남아영님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 네, 포함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요것도 선수들도 그 티타임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 있듯이 캐디분들도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선호하는 시간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시간대라기보다 이제 캐디 용어로 얘기를 하면 쌈이라고 하거든요. 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쌈박하게 한 바퀴만 돌고 집에 가자. 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은 했지만 내가 투라운드가 걸리지 않는. 하루에 그래서 2번 하는 걸 투라운드라고. 네, 이제 원라운드만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고 그래야지 병원도 다녀올 수 있고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캐디 분들은 투라운드도 차라리 할 수 투라운드가 있고. 좋을 수도 그것도 있고. 좋을 수. 사람마다 네. 다른 거네. 네. 싫어하는 시간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싫어하는 시간대라기보다 그럴 때는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 오전에 출근은 했으나 7시 정도에 출근은 했으나 내 앞에서 티켓이 끊긴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네, 이제 손님이 이제 1부에 다 나가시고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집에도 못 가고 기다려야 되는 회사에서 거야? 2부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바 대기를 해야 그래서 되는. 대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이제 집에 가면 하루가 다 끝나서 가는 한 바퀴밖에 안 놀았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프장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풀 부킹이 되는 경우는 쫙 근데 어느 골프장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끊기는 끊어지는 순서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스페어라 하거든요. 스페어. 스페어 캐디 분들. 그래서 한 3분 정도나 4분 정도는 있어야 코스대에서 만약에 체인이 들어오면 그렇지. 대신 언니가 나갈 수 있고 그렇지. 네,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있어요. 골프장을 갔는데 캐디분이 처음 만났는데 어제 누구누구 왔다 갔어요. 뭐 이런 얘기 연예인들. 하는 게 네네네네. 스포츠스타나 연예인이나 셀럽이나 네, 네.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네, 저도 골프장 생활하면서 많은 연예인 분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뵀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동열 감독님. 제가 캐디를 했을 때 그분이 지정 캐디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경우에는 볼도 너무 잘 치시고, 매너도 너무 그렇죠. 좋으시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존경하시는 분이 이제 선동열 감독님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일본에서 그 선수 생활할 때도 일본 여자 프로 투어 선수들과 엄청나게 친해서
한일 골프 대항전 할 때 선동열 이글상이 오.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행사에 항상 오시고 그 당시에 그 아들도 골프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니,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네. 주니어 선수까지 그러니까.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골프 매너가.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나요? 남자 캐디, 여자 캐디에 따라서 좀 배정 순서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 원칙이 좀 달라져서 이런 경우는 남자가 배정되고. 주로 남자 캐디분들은 3부 전담으로 거의 뽑게 되는데요. 뭐 골프장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성분의 경우는 1, 2부를 나간다고 아, 하면 주로. 남자분들은 1, 3부.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 이렇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남자 캐디 같은 경우는 선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자기 연습도 하고 밤에 야간에 이제 그럴 수 서브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조정하고 안배하죠. 그럴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남성 캐디가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늘었는지 느끼시나요? 옛날로 보면 옛날에는 모든 캐디들이 다 여성이었다고 그랬었죠. 치면 현재는 지금 비율로 좀 따져보자 하면 거의 6대 4. 여자가 6이고 남자가 4 정도 될 정도로 남자 캐디들이 많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